여러분, 좋은 목소리 갖고 싶으시죠? 네,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말 잘하고 싶으시죠? 네. 근데 보면은 좋은 목소리인 분을 보면 말을 잘해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분을 보면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참 신기하죠? 둘은 같이 짝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피부가 막 안 좋은데 막 화장을 엄청 하고 그리고 성형하고 그러면 예뻐질까요? 예뻐질까요? 네, 조금 이뻐져요. 네. 완전히 이뻐지진 않습니다. 완전히 이뻐지려면 피부가 건강해야 돼요. 탱글탱글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조금 들면 콜라겐 막 넣잖아요. 그죠? 피부가 건강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뭐예요? 명품 옷을 걸치면 그 사람이 패셔니스타일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몸이 군살이 없이 정말 예쁘고 건강해야 어떤 옷을 티 하나를 툭 걸쳐도 정말 저 사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목소리는요, 좋은 목소리는 힘을 주거나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소리는 내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아주 건강한 나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막 화려하고 유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에게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서 말하는 것. 그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솔루션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명명하냐면 보이스 스타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분 좀 안 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제대로 말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찾아왔는데 자, 요거 보시면 보이스 스타일링이 이런 거구나 느끼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승환이의 발성이 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호흡법을 통해서 발성을 알려드릴 거예요. 동그라미 호흡법? 입 모양을 크게 양옆으로 벌리고 그려서 복부로 오면 다시 들숨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다 말을 얹을 거예요. 이승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숨, 말숨, 얹어보세요. 이승화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이승환님의 목소리예요. 네. 장현장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할 말 중에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 중에 해외 인솔자, 경력, 8년 정도, 보육교사 경력, 3년 정도. 이게 핵심 키워드라 이 말이 들려야 돼요. 얘를 키워드 중심으로 자간을 좁히면서 말할 거예요. 첫 번째 덩어리는 뭐가 있었냐면 해외 인솔자 경력 8년 정도예요. 이거를 저는 해외 인솔자 경력이 8년 정도 있었고 이거예요.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정도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정도 경력이 얘는 조사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경력을 도와주는 애니까 경력이.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렇지. 있습니다를 세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포랑 애프터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저는 해외 인솔자 경력이 8년 정도 있었고 저는 해외 인솔자 경력이 8년 정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와, 어떠세요? 비포랑 애프터는 확실히 다르죠? 네, 완전 틀려요. 네. 네. 눈치채셨죠? 네, 보이스 스타일링은 내 호흡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말을 하려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간을 좁히면서 말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 정말 도움되실 겁니다.
저는요, 이 보이스 스타일링 이론을 바탕으로 책을 3권을 냈어요. 2017년에 말의 품격을 더하는 보이스 스타일링 책을 냈고요. 그리고 성우 중에 선호재라는 성우와 같이 후배랑 같이 공저를 해서 프로 유튜버에게 딱 맞는 목소리 만들기, 내 아이를 위한 목소리 태교, 이렇게 2권까지 같이 후배랑 냈습니다. 제가 성우잖아요. 근데 외모를 봐서는 잘 모르겠죠. 목소리를 들어야 진정한 제 소개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부탁드립니다. 네. 스물한 살의 가난한 지금도 집으로 계속 하고 시집을 있는 고생한 KBS 어머니. 생생정보입니다. 엄마의 생강을 밥상이라고 팔려 3일씩 휴먼 집을 다큐예요. 비우는 날엔 자식들은 울다 잠들고 어머니 역시 밤새 눈물 짓곤 했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 살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이겠죠. 딸도 어머니가 된 지금에서야 그 마음을 어렴풋이 알 것 같답니다. 해리, 문 열어라! 못된 이모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근데 쟤네 아버지 뭐 하던 사람이랬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평생 놀았거든요. 게다가 아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마르코 뭐해? 저도 애니메이션에서 더빙을 주곤 했습니다. 하여간에 너란 앤 참 왜 이렇게 사고만 쳐? 아유, 그렇지만. 변명해도 소용없어. 사람 많은 데서 뛰면 딴 사람들한테 방해된댔지.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할머니, 잠깐만 실례할게요. 아니, 네. 네, 스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2번째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 이 목소리는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한 것.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눈으로 말하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네, 됐습니다. 이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좋은 말, 뭐, 불교 쪽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그런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 누구 같아요? 네? 저 같죠? 저 같죠? 저예요. 아니, 전데, 저를 성대모사하는 AI 보이스입니다. 이제 제가 왜 이 소리를 들려드리냐면, 보이스 스타일링의 이론으로 녹음해서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성우가 직접 한 것처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했는데, 주하라는 캐릭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녹음실에 가지 않아도 얘가 텍스트만 치면 주하라는 애가 이렇게 열일 녹음을 하고요. 저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너무 좋죠? 네. 태웅아! 안 일어나고 뭐하러? 똥구녕으로 숨쉬나? 네. 이렇게 날카롭고 공격적인 이 목소리가 저의 엄마의 모니콜 소리입니다. 저는요, 목소리에 대한 첫 기억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제가 진짜 목소리에 관계된 일을 30년 이상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엄마의 목소리로 매일매일 모닝콜로 깨니까 진짜 사람 소리가 싫더라고요. 근데요, 어느 날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드라마가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영상이 쭉 나오다가 나레이션으로 딱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잡아주는 내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소리에 끌려서 TV 앞으로 갔습니다. 아, 너무 매력적이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지금도 설레네요.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설레서, 나 저거 하고 싶다. 목소리 너무 좋다. 네, 그때부터 저는 성우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우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는 투니버스 공채 1기에 합격했어요. 성우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1000대 1, 뭐 400대 1, 500대 1, 근데 3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투니버스에서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주인공 안 오더라고요. 제가 맡은 역할이 뭔지 아세요? 누구를 죽이는 것, 누군가를 가만두지 않는 것, 악마, 마녀 이런 역할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 저 사실 되게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런 목소리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왕자님 바라보면서 왕자님 사랑해요 막 이런 소리 내고 싶었거든요. 절대 안 시켜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일까요? 네, 주인공을 따라하는 거. 그 예쁜 목소리를 따라했어요. 저도 왕자님 뭐 이렇게 따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을 했을까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목소리에 힘을 주고 예쁘게 소리를 내고 그랬습니다. 진짜 근데 또 그런 소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CJ 홈쇼핑이라고 홈쇼핑이 있는데 홈쇼핑은 성우가 라이브로 녹음을 하지 않고 라이브로 합니다. 현장에서. 카메라가 쇼스가 있으면 저쪽 끝에서 이렇게 PD가 사인을 주면 멘트를 합니다. 삼보 컴퓨터 뭐 이런 거. 오늘이 마지막 찬스. 맨날 마지막이라 하잖아요. 지금 구매하십시오. 뭐 이런 거. 네, 그거를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라이브를 하려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했길래 목소리가 안 나왔을까요? 스님 어디 가셨죠? 네. 네. 진짜 제가 있는 대로 힘을 줘서 예쁘게 했던 제 목소리를 나가게 했던, 잃어버렸던 그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2007년 크리스마스 시즌, 당신을 위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네, 목소리 이쁜가요?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 막 내다가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요.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해서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수술을 한다고 해도 내 목소리가 다시 돌아올 확률은 50%래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목소리는 전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와, 사람이 그 절벽 끝에 가서야 왜 사람들은 깨달을까요? 저는 그때서야 정말 싫었던 내 목소리를 찾으려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우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게 호흡, 발성, 발음 막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다 따로따로 배웠는데 막 저희가 호흡 배우면 복식 호흡을 하거든요. 막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발성 소리 내고 이걸 따로 배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회사가 녹음실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리클라이너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누워서 120도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소리를 내봤어요. 그리고 호흡의 길을 느껴봤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냈더니 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건강하게 내 귓전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호흡이구나. 목소리는 힘을 주고 기교를 주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호흡이구나. 내 호흡을 통해서 그 호흡으로 발성하고 발음까지 연결되는 거구나. 순환이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우 지망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 성우 지망생들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적용을 해봤더니 어머,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그렇게 발음이 좀 이상하게 어느라고 좀 부족하다 느꼈던 친구가 발음까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이론으로 제 목소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리얼 네, 진짜 내 목소리입니다. 김나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과거와 현재, 역사와 삶이 공존하는 창년고도 경주. 196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거대한 박물관. 신라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뿐 아니라 소나무를 중심으로 2천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맑고 깨끗한 곳이다. 네, 어떠세요? 되게 편안하죠? 그러면서 소리가 편안하고 흐물흐물하지 않죠? 힘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이게 기본적인 내 목소리고, 목소리에서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어떻게 바뀌냐면 톤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톤을 높이거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낮추는 게 아니고 이런 절대 인위적인 게 아니고요. 느낌으로 바뀝니다. 밝은 느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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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낌으로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진짜 목소리에서 느낌만 바뀌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목소리가 볼륨으로 커지는구나. 안녕하세요. 볼륨으로 커지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목소리를 잃을 일이 없었어요. 제가 느낌을 달리하는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기존 내 목소리에서 좀 고급스럽게 청담동 그녀처럼. 범접할 수 없는 이름의 향연.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적 청정지역 토스카나에서 탄생한 이태리 피부 명작 네스티단테. 네. 어떠세요? 고급스럽죠? 네, 이게 화장품인데요. 청담동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느낌만 고급스럽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느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쓰리컷 다이어트 14데이즈를 시작해보자. HCA, 탄수화물을 차단해주는 유명한 소재. 50여 년 전부터 연구, 식물성 100%로 안전한 소재. 인체 적용 시험. 이 느낌은 어떠세요? 스님? 어떠세요? 네. 네, 맞아요. 약간 좀 시크하죠? 막 이런 느낌. 예, 이렇게 내 목소리에서 느낌만 달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목소리를 찾았던 이 보이스 스타일링 솔루션 소개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호흡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 호흡이에요. 동그라미 호흡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영상에서. 기억나세요? 나시죠? 어떻게 하나요? 네, 맞아요. 와, 잘하시네요. 네. 이것까지 다 하시고. 네, 맞습니다. 은정아, 신발 널어놓고 와, 애들 신발. 네? 응. 너 물에 너무 담그지 마. 재밌어요. 그죠? 웃으셔도 돼요. 네. 어떻게 들어와? 많이 웃으세요. 됐나요? 네. 네. 자, 짠. 네. 저랑 동그라미 호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호흡 첫 번째 순환이라고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호흡은 제가 뭐라 그랬죠? 호흡 중에 흉식과 복식이 있죠. 여러분, 그죠? 흉식은 어떤 호흡이죠? 예? 예, 맞아요. 가슴. 그래서 흉식 어떨 때 하죠, 우리가? 막 뛰거나 힘들 때, 이 호흡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호흡이 굉장히 아주 촐싹맞아요. 그쵸? 아주 얕고 짧아요. 그래서 이 소리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호흡으로 하냐? 복식 호흡으로 합니다. 근데 복식 호흡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진짜 편안하고 내 몸에 이완을 가져옵니다. 정말 정말 편해요. 언제 복식 호흡 하세요? 큰 소리로.
네? 네, 맞아요. 명상할 때. 그때 진짜 편안하잖아요. 또 언제 하죠? 일상에서? 네? 잘 때, 네. 그때도 정말 편안하죠. 잘 때 복식 안 하면 저기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언제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 때릴 때도 하고,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나도 모르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복식 호흡은 나의 몸에 이완을 가져오고 편안하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뭐 하죠? 역기 들 때 어떻게 해요? 호흡으로 하잖아요. 호흡을 하고 드나요? 아니죠. 호흡을 뱉으면서 듭니다. PT를 갈 때도, PT에서 기고 들 때도 후 하고 들죠. 그러면 가뿐하게 들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도 복식 호흡으로 뱉으면서 해야 짐이 가뿐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나의 몸의 이완을 가져오는 호흡.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힘이 있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식 호흡으로 목소리를 낼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복식 호흡. 자, 복식 호흡 할 때 손을 제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위쪽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하나는 복부에 하나는 가슴에 해서 가슴이 움직이지 않게 얘는 가만히 있고 복부가 이렇게 밀려나요. 왜냐하면 요 중간에 가로막이라고 횡격막이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가득 채우잖아요. 채우면 이게 배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스스 뱉으면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횡격막이 올라가니까요. 자, 저랑 같이 해볼 거고요. 이거 할 때 자세는요, 바른 자세. 바른 자세 체크는 이렇게 합니다. 두 손을 뒷짐을 이렇게 지시면, 예, 요게 나도 모르게 바른 자세가 됩니다. 요 상태에서 한번 저랑 같이 복식 호흡 한번 해볼게요. 자, 복식 호흡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들숨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온몸에 또 긴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남아있는 호흡을 먼저 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랑 같이 할까요? 입 모양. 저희는 오늘 좋은 목소리 가져야 되고요. 말을 잘해야 돼서 저처럼 입 모양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말이 나오는 입구기 때문에 지금부터 크게 뱉어냅니다. 그 다음에 다 뱉으셨으면 입을 닫으시고 코로, 근데 이거를 호흡만 많이 들이마시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무너져요. 이완돼야 되니까 우리 꽃향기 맡을 정도의 호흡이면 충분히 말하기는 괜찮습니다. 우리 꽃향기 어떻게 맡죠? 아, 좋다. 살짝 이렇게 맡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들숨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날숨. 입 모양 크게 하고 뱉어내시고요. 입 닫고 코로, 또 입으로 뱉어내시고, 입 닫은 다음에 코로 꽃향기 맡듯이, 그 다음에 또 입으로 절대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이거 명상 아닙니다. 호흡을 이용해서 소리를 낼 거예요. 자, 또 입 닫고 코로,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호흡을 날숨할 때 이렇게 막 흐트러 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동그랗게 컨트롤을 합니다. 뭘로? 입구 앞에 손을 가져다가 호흡을 이렇게 뱉어냅니다. 하면서 내 시선은 내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한테 갖고 오죠. 그 다음에 다시 꽃향기 맡듯이 입 닫고 코로, 네, 다시 동그랗게 그립니다. 시선은 내 손을 바라보세요. 내 손에 집중하세요. 네. 그리고 코로, 입 닫고 코로, 들숨, 날숨. 시선 내 손 보세요.
이제 드디어 발성을 할 겁니다. 발성을 할 건데요. 저를 먼저 보세요. 제가 날숨 먼저 하셨죠? 했죠? 하셨대. 하고 입 닫고 코로 요렇게 발성하는 겁니다. 제가 포인트가 있어요. 날숨 나올 때부터 아를 했나요? 저 언제 했죠? 기억나시는 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2초 후에 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복식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 호흡으로 성대가 막 만져지고 있어요. 그 호흡의 힘으로 성대가 막 만져지면 얘가 기억을 해요. 여기까지 만져지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2초 정도 후에 해야 내가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발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않았거든요. 호흡을 이용해서 성대를 막 어루만지면서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뇌를 속이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제가 그리잖아요. 동그라미 호흡 안에는 항상 상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을 혼자 꼽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혼잣말 안 하죠. 항상 대상과 얘기합니다. 대상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내 동그라미 안에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흡이 2초 정도 나오고 대상과 눈이 마주칠 때쯤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저랑 같이 발성 한번 해볼게요. 발성. 자, 날숨부터 바른 자세 하시고, 날숨, 입 닫고 코로 꽃향기 맡듯이. 시선 보시고, 네. 입 모양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시는 분이 좀 있어요. 유독. 저는 근데 이해가 돼요. 이 복식 호흡하면 이완이 돼서 유독 졸립니다. 졸리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모음 하나만 했는데 내 이름을 각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코로 들숨. 김나연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시선 보고 김나연입니다. 항상 손은 복부까지 끝까지 나한테 가져오셔야 됩니다. 들숨 한 번만 더. 김나연입니다. 시선은 왜 딴 데 보시죠? 김나연입니다. 그러면 입모양이 어디로 가죠? 여기 상대한테 안 가요. 김나연입니다. 저쪽으로 가요. 항상 시선은 내 손을 바라봐야 입모양이 입이 여기까지 얹혀져서 소리가 이 동그라미 안에서 울립니다.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날숨 먼저 하시고 자, 입 닫고 코로 하시고 손 가져다가 2초 후에 김나연입니다. 근데 되게 성격이 급하신가 봐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김나연입니다. 김나연입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오죠? 저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이러면 상대방이 내 목소리 못 들어요. 내 목소리는, 내가 낸 내 목소리는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려서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김나연입니다. 그래야 이 동그라미 안에서 울려야 내 목소리고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상대가 내 소리를 듣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날숨. 바른 자세 하시고, 그리고, 뱉으시고, 꽃향기 맡듯이. 날숨. 시선. 손 보세요. 김나연입니다. 네. 그러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저랑 동그라미 호흡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호흡, 발성.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자, 이렇게 동그라미 호흡은 순환입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나간 호흡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들숨을 가득 채우면 다시 나가고. 우리가 말은 어디다 했냐면 여기에 얹었어요. 여기에. 김나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말꼬리도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동그라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발음. 발음입니다. 발음은 뭘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죠? 뭘로 이루어지죠? 네, 여기 위아래로 읽어보시겠어요? 모자예요. 네, 모자. 우리나라 말은요, 엄마랑 자식이랑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모음은요,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모음은 혼자 잘해요. 아, 이 소리가 나요. 근데 자식은 혼자선 절대 소리를 못 내요. 니은. 혼자 소리값이 안 나와요. 그죠? 꼭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와 자식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모음은 이것만 기억해서요. 입모양이에요. 입모양을 아주 크게. 크게. 그 다음에 자음은 입 안에 혀가 막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엄청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음부터 해볼까요? 모음은 더하기 하면 몇 개예요? 모음. 몇 개죠? 네? 21개. 21개입니다. 근데 모음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면 단모음 8개, 이중모음 13개로 구분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단모음은 뭐냐면 입모양을 한 번만 움직이면 돼요. 이중모음은 2번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이중모음 할 때는 어떻게?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제 입모양을 보세요. 크게 입모양 옆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애하고 애는 뭔지 좀 비슷하죠?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얘는 비슷하죠?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애는 좀 소극적으로 발음해요. 얘는 아주 적극적으로 발음하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는 혀를 아랫니 치아를 밀어내듯이 밀어내면서 아주 크게 이렇게 합니다. 얘는 혀를 밀어내지 마시고요. 내가 다르죠? 그렇죠? 혀 끝을 아랫니 밑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발음하셔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음이.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을 소리로 표현하는 거라서 음가를 정확히 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은 맨 밑에 보면 야가 있죠. 야는 뭐랑 만났냐면 이하고
아가 만난 거예요. 이야. 예, 그래서 야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하고 뭐가 만났죠? 맞아요. 이어. 네, 맞습니다. 쟤는 요는 뭐가 만났죠? 이와 오가 만난 거예요. 이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는 이와 우가 만났어요. 이우. 네. 그 다음에 이하고 아까 소극적으로 발음하라 그랬죠. 이하고 애가 만난 거예요. 이에. 네. 그 다음에 얘는 밀어내면서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와 에니까 이에. 네. 그 다음에 얘는 너무 쉽죠. 무아. 네. 얘는 입 모양 크게 적극적으로 하라 그랬죠?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 그 다음, 오하고 이가 만났는데 이 발음 어떻게 하죠? 위. 이렇게 하나요? 얘는 특이하게 글자는 이렇게 쓰지만 발음은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어요. 애로 발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와 애가 만납니다. 그래서 오에. 네. 그 다음에 무에.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하고 어가 만났어요. 우어. 네. 그 다음에 우하고 우이. 네. 그 다음 의. 네. 잘하시는데요? 네. 모음 21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음이 남았습니다. 자음은요, 제가 뭐라 그랬죠? 모음은 입모양 크게, 자음은 혀가 아주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엄청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제가 제 손을 혀라고 할게요. 손이 이쁘진 않지만 얘를 혀라고 생각하고 얘를 여기서부터 한번 발음 한번 해볼게요. 요게 치아예요. 윗니 뒤쪽 잇몸을 치조라고 하는데 그 치조에 닿다 떨어지는 소리예요. 자, 제 손입니다. 얘가 손인데 혀의 얘가 앞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뭐가 생겼죠? 이렇게 약간 뭐처럼 생겼어요? 니은, 그죠? 앞에 혀끝이 위쪽에 닿다 떨어지면서 네. 여기 위에 선 하나 그으면, 느에 선 하나 그으면, 또 하나 그으면, 옆으로 그으면, 네. 여기 앞에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예. 여기 있죠? 쌍둥이, 네. 저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혀 앞쪽 부분이 윗니 뒤쪽 치아의 치조에 닿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혀의 앞부분은 끝났어요. 이제는 혀 위쪽 면이에요. 혀를 이렇게 긁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위쪽에 입천장을? 딱딱하죠? 고기 딱딱한 부분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자,
예, 요 세 개예요. 다시 한번 감각적으로 아, 여기 붙었다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자, 쯔, 쯔. 네, 혀의 앞에, 중간,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남았어요. 혀를 이렇게 또 안쪽까지 긁어보시겠어요? 뒤쪽. 위 안쪽에 그 긁으면 입천장이 좀 연하죠. 거기가 연구개거든요. 그쪽하고 목구멍 사이에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 기억처럼 생겼죠. 여기 그죠? 기억이 바로 여기서 나요. 그 길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연구개에서 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 모양 크게 그죠? 그 다음에 선 하나 그으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동그라미, 목구멍, 여기도 쌍둥이가 있어요. 예, 뒤에서 막 울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히읗. 얘는요, 우리 힘들어. 답답해. 한숨 쉴 때 어디서부터 나와요? 목청, 이 아래에서부터 나옵니다. 히읗은 그래요.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혀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입술 소리. 입술이 이렇게 네모같이 생겼죠. 이렇게 네모. 요 네모같이 생겨서 미음 발음을 입술 소리라고 하는데, 입술이 위와 아래가 붙었다 떨어지면 나는 소리가 있어요. 꼭 붙어야 돼요. 그냥 이러시면 안 돼요. 붙었다 떨어지면서 네. 그 다음에 거기 미음에서 선을 위로 그으면 미음에서 선을 옆으로 그으면 프. 여기도 쌍둥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다 끝났어요. 쉽죠? 네. 나와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 자, 뭐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어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시옷 발음 빠뜨렸어요. 왜 빠뜨렸는지 아세요?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가르쳐드리기 힘들어가지고. 농담이고요. 시옷 발음 되게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쉽거든요. 시옷 발음도 원래는 치조음이에요. 여기 윗니 뒤쪽 치조에 닿았다 떨어지는 소리인데 얘는 특이하게 윗동네랑 아랫동네를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위에 혀 끝이 위쪽에 붙을 때 발음이 스가 있고요. 아래쪽에 붙을 때는 시가 있어요. 시를 위쪽에 한번 해보세요. 발음이 되나? 시. 어렵죠? 시. 아래쪽에 해보세요. 시. 예. 굉장히 명료하죠? 이게 혀의 위치를 잘 몰라서 이렇게 혀 짧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거 명확하게 아시면 혀 짧은 소리 절대 안 납니다. 자, 윗동네 대장이 스고요. 아랫동네 대장이 시예요.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맛있죠? 요걸 기억하세요. 스시. 윗동네 아랫동네 치조 시. 예. 얘네들이 대장이에요. 시. 윗동네 대장 외에 여기 똘마니들이 넷이 있어요. 넷이 있는데 얘네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냐면 우 얘네만 있어요. 얘네를 시옷을 넣어서 같이 해볼까요? 자, 수. 잘 나오죠? 사를 아랫동네로 해볼까요? 약간 혀 짧은 소리가 납니다. 얘네 외에 다 아랫동네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사가 있으니까 샤를 아래쪽에 해볼까요? 샤. 명확하죠?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또 셔, 쇼, 슈.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시옷 발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잘못 혀가 위치해 있으면 혀 짧은 소리 나오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윗동네, 아랫동네로 구분해서 소리를 합니다. 윗동네 대장, 뭐라 했죠? 스, 아랫동네, 시. 네. 윗동네 대장 외의 모음 4개. 아, 오, 우.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사, 서, 소, 수. 네. 아랫동네 한번 해볼까요? 시, 스, 시라 그랬죠? 시. 사니까 샤, 샤, 셔, 쇼, 슈, 쉐, 쉐이크. 그쵸? 명확히 나오죠? 어때요? 자음 끝났어요. 와, 진짜 엄청 빠르게 속성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되게 쉽죠? 네. 엄청 쉽죠? 발음 이제 문제 없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발음까지 끝났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자음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게 혀 앞쪽 위에 부딪혔다가 나는 소리 치조음 느, 드, 트, 르, 뜨. 그 다음에 윗면이 입천장 경국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즈, 츠, 쯔. 자, 여기 목구멍 이쪽 근처 영국의 여기서 울려서 나는 소리 그, 그다음에 요 목청 소리 기시금 네. 입술 소리는 꼭 붙었다 떨어져야 돼요. 무, 브, 프, 뿌. 네. 시옷 하나 남았죠? 스, 시. 윗동네 사, 서, 소, 수.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동그라미 호흡으로 발성하고 발음까지 싹 알려드렸어요. 정말 쉽죠? 자, 정말 쉬운데요. 제대로 말하기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네.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어때요? 좀 거슬리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말을 할 때 이렇게 형용사나 조사를 강조해요. 너무 좋아. 단풍잎이 너무너무 예쁜 거 있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단풍잎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무너무 오늘 좋은 게 날씨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말투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금형처럼 굳어서 나의 말 습관이 그대로 쪼가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친구랑 얘기를 할 때도 너 왔어? 그랬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네. 톤을 낮춘다고 낮추면서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말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서 제가요? 오늘은요?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또는 PT를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때는 어떻게 해요? 힘을 주고 리듬을 넣나요? 오늘 제가 PT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말의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내용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말이 금형처럼 굳어서 쪼가듭니다.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는 나의 말 습관이 돼요. 얘는 완전히 교정하셔야 돼요. 말은요, 제대로 해야죠. 우리는 말을 할 때 뭐가 있죠? 뭐가 중요하죠? 키워드가 중요해요. 키워드. 예. 키워드 걔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내가 말할 문장에서 주제나 목적어가 되니까요. 자, 오늘 제가 오늘 날씨 정말 너무너무 좋아 이랬는데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죠? 날씨 맞아요. 또 오늘. 너무 좋아요는 부사고 형용사라 걔네는 키워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역할만큼만 소리값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감정으로 막 해버려요. 그만큼의 소리값을 내야 돼요. 그 역할만큼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 이래야 선명하게 내 목소리가 전달되고요. 내용이 정확하게 꽂힙니다. 그렇게 말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름을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이것만 들리죠. 저 멀리 가서도 내 목소리에 김나연입니다. 이것만 들려요. 근데 김나연이 꽂혀야죠.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나연입니다. 입니다는 좀 역할을 적게 했어요. 김나연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말을 할 때 키워드를 항상 중심으로 말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자간 좁히기입니다. 자간 좁히기 아세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을 표현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글 쓰는 거, 그 다음 말하는 거. 두 가지예요. 글 쓸 때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죠?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 마침표 해서 띄었어요. 그게 글쓰기의 규칙이에요. 그거는 아실 거예요. 근데 말하기에 규칙이 있어요. 말을 할 때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말이 아니라 글쓰기를 그대로 소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낭독.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하러 오시면 이거 대본 보고 그냥 읽는 분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말이 아니라 읽는 거예요. 글쓰기를 소리로 바꿔서 읽는 거. 우리는 말을 해야죠. 입 밖으로 내 생각이 나갈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규칙이 자간을 좁히는 거예요. 자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했죠? 오늘 날씨가 너무 전부 자간을 사이를 빈틈없이 다 좁혔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발음을 알려드린 것처럼 입 모양을 크게 했고요. 혀의 위치를 부지런히 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잘 들리시죠? 끊지 않았어요. 이렇게 글자 사이사이를 다 좁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죠. 그래야 말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야 말이 됩니다. 만약에 글을 쓴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다 붙인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됩니다. 키워드는 말이니까요. 앞에 접속부사는 그래야, 그래서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자간을 좁힌다. 이래야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다. 네. 좀 어려우시죠? 말하기 규칙 처음 들으셔서. 네. 그래서 제가 어려울까봐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오늘 솔루션 알려드린 걸로 요 예문을 말하기로 하실 수 있는 분. 용기 내서. 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이쪽 계단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한주라고 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그죠? 마이크 드릴까요? 아, 잘하실 것 같은데. 자, 마이크 드릴까요? 그럼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호흡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음, 자음 알려드렸고, 말하는 방법,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간을 다 좁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걸 대화식으로. 그렇죠. 지금 예, 앞에 입 밖으로 계신 나오면, 예, 저한테 아, 아. 말하듯이. 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에게 자기 말이 가 닿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화가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져. 그래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박수 소리가 네. 별로 안 큰다. 아, 더 크게 좀 해주세요. 네. 자, 맨 위쪽에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제가 조금 아까 알려드렸죠. 키워드를, 예, 키워드가 중요하다. 요 위에 제일 키워드가 뭐죠? 화. 네, 또. 정확하게 화는. 예. 멀어졌다. 네. 자,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저 색깔 있는 게 키워드입니다. 사람들, 화, 서로, 가슴. 얘네들이 다 키워드고요. 밑에 이렇게 선 하나 그었잖아요. 사람들 앞에. 얘는 조금 길게 발음해라 라는 장음 표시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음가의 첫 번째 음절에 저렇게 표시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게 장음이에요. 조금 길게 표시한 거예요. 저기에 보면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네, 말은 장음이에요. 얘를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이러면 격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말이니까요. 따각따각 말. 아, 저기 어두운 밤이다. 이러잖아요. 짧게 어두운 밤이다. 먹는 밤을 와, 밤이 맛있다 이래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소리의 음가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도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화도 화. 화는 왠지 장음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 난 진짜 화가 나. 이게 아니라 화가 나, 진짜. 여기 진심으로 얘는 장음일 것 같고, 멀다. 거리가 선생님과 제가 멀다가 아니라 멀다. 장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음의 소리를 지키는 거고, 그 키워드가 사람들, 화, 서로 가슴이에요. 근데 제가 자간을 좁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를 다 좁혔어요. 한번 좁혀서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렇게.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러면 좀 리듬이니까 자간을 다 이렇게 좁히면서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렇죠.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입 모양 크게.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네, 멀어졌다고도 다 붙여서 멀어졌다고 느낀다. 멀어졌다고보다 멀어졌다고 느낀다. 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사람들은 보다 좁히면 짱 이렇게 삐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키워드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들리잖아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네, 맞아요. 훨씬 전달력이 좋습니다. 나머지도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네. 입 모양을 더 크게 하시면 소리가 더 엄청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붙이세요. 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네, 그렇게요. 입 모양을 더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도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에게. 네, 그 다음 자기 말이 가 닿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와, 좋아요. 그 다음 화가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와,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금방 바뀌네요. 그쵸? 뭐가 바뀌었을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뭐가 바뀌었을까요? 네, 맞아요. 자간. 나도 모르게 이게 자간을 좁히지 않으면 본래 습관대로 막 삐지고 나와요. 리듬도 나오고 조사를 막 강조하고 형용사를 강조하고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막 이래요. 그래서 키워드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도록 사이를 좁히는 거예요. 근데 좁히는데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러면 소리가 나올까요? 저희 모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입모양은 크게, 혀는 부지런히.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입모양 크게 해주세요. 입모양 더 크게. 사람들은 화가 나면 크게. 그 다음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입모양 크게.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에게 자기 말이 가 닿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화가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붙이세요. 그 때문이다.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붙이세요. 그래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네, 어떠세요? 무슨 얘기예요? 네? 네, 맞아요. 어떠세요? 자간을 좁히니까 말이 되죠. 내가 갖고 있던 나쁜 리듬이나 습관이 조금 개선되는 느낌이 드나요? 네, 네. 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키워드를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다음 문장도 준비했습니다.